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바보야 외교가 문제야 안철수한테 배워라, 대한민국 이제 핵무장 해야 산다,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동시에 오는 5월 21일 문재인과 바이든 양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의 철통 같은 동맹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대화의 복원을 얘기할 것이며, 또 북한을 상대로 한 협력의 물꼬에 대해서 협의하고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5월 21일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첫 번째, 북한 핵무기 제거, 북한의 핵무기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족한 그 백신 문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현재 일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그 갈등 문제,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군사동맹 그리고 기술 패권, 이런 지금 새롭게 등장한 미중 양국 간의 신냉전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똑바로 서줘라, 이것이 진정한 동맹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이 중시하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3국 간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그 과거 역사에 너무 몰두하고 매달리지 말고 발전적인 미래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한일 간의 외교적인 원만한 갈등 해소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볼 때 한미 간의 굳건한 경제 동맹 그리고 군사 안보 동맹을 확인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지나치게 북한에는 비굴하게 대응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왠지 안티 아메리카, 반미 기조가 강했던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변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재확인, 철통 같은 안보 동맹의 확인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할 때 헛발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 미리 발표한 것을 볼 때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지나치게 요청함으로써 외교적인 결례를 범했다, 이런 지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헛발질을 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세계적인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첫째는 외교로서 해결할 것이고, 둘째는 외교가 잘 안 풀릴 때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 본토와 미국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의 위협까지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 이 적극 개입이란 건 당연히 군사 개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 정권은 지난 4년간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를 선제적으로 거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지나친 굴종적인 자세를 아주 외교 기조로서 정부의 정치적인 기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선제적으로 요청을 못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퍼주기를 하고 비굴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공산권 국가들, 소련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비굴한 상대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비굴한 파트너를 껴안아주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더 많이 얻어내려고 그러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평양으로부터 얻은 칭호는 겁먹은 개 같다. 삶은 소대가리 같다. 미국산 앵무새 같다. 이런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는 아무런 비평과 대응과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격의 하락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과 그 국제 외교 관계에서의 아주 열악한 처지에 놓인 현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매우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첫째로 안 대표는 외교라는 것은 한 국가의 최우선 전략 과제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음 몇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또 접수할 것은 접수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쿼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라 그겁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중국의 팽창 전략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기술 패권으로,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해양 세력으로 아주 무식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에 대한 위협,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국익의 위협이며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도와 호주와 일본, 한국 네 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요청인데 한국만 빠져 있습니다. 그 쿼드란 곳에. 거기는 물론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와 무역과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두려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두려워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번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매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대표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대응을 해라. 비굴하게 어정쩡한 대응은 어정쩡한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대초와 백신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라. 네 번째는 미국, 중국 신냉전 갈등 사이에서 분명한 한미 동맹의 입장에 서라. 입지를 분명하게 해라. 거기에서 감수해야 될, 중국으로부터 감수해야 될 것은 감수하고 보완적인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것은 극복을 해라. 어정쩡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안보, 군사, 동맹의 강화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 신뢰 확인이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와 동맹에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거기서 소외되고 스스로 왕따 되어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3대 트렌드, 세 가지 주요 방향과 어떤 그런 컨텐츠들은 첫째가 코로나와의 전쟁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4차 산업을 위한 깍국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 반도체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미중 신냉전의 주요 내용은 군사의 냉전, 경제적인 갈등, 기술 패권의 전쟁이다.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앞서가면서 동맹을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현재 문 정권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인적인 문제들, 80년대 운동권의 투쟁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인력 가지고는 지금의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안 된다. 결론은 실용 외교를 해라. 중도의 정치를 해라. 그래서 실용 국방, 실용적인 외교, 실용적인 동맹, 실용적인 경제를 발전시켜야 대한민국에 살 길이 있다.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매우 객관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대한민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이 밝혀진 게 있는데요. 북한은 2027년까지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수십 개를 보유할 것으로 본다. 북한은 이 핵무기를 가지고 외교적인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한국, 일본, 미국을 실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사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실제로 그런 내용을 평양에서 발표한 바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과거에 싸우지 않는 핵무기를 개념화시켰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상대의 공격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핵무기는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라든가 또 뭐 인도라든가 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이고 비굴하게 모든 곳을 양보하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굴종적으로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핵무장을 해야만 살 수 있다. 그 핵무장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좀 어려운 리스크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NPT,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자체 생산하려고 하면 이런 국제조약을 탈퇴하는 국제조약 위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직접 생산한다면 이웃 국가인 일본이 바로 이어서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고 대만도 또 동시에 할 겁니다. 그럼 아시아가 전체가 핵무기화 되는 거죠. 비핵지대가 아니고 100% 핵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좀 위험한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은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과거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바와 같이 미국의 핵 전략무기, 미국의 핵무기를 다시 대한민국에 재배치해서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도 기술적으로 천천히 익혀가면서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핵 공격에 대해서 외교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무기도 갖추고 실제로 공격을 할 때 반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이것이 두 번째 한국의 핵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미 양측의 그 연구소에서는 이 두 번째 방안을 더 우선시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자강과 동맹이다. 경제적인 자강,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자존심, 그리고 한미일 간의 동맹 강화, 특히 미국과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군사 동맹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군사적인 안보 강화, 안보 동맹의 토대 위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가올 경제 문제라든가 4차 산업의 문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잘 뽑아야 합니다. 누가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관리할 것이며 한미동맹과 국제 신냉전 시대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가장 적임자 대통령은 누구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 떠오르는 인물은 야권에서 일단 정권 개최는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 중에 염원이니까 안철수를 할 것이냐, 윤석열을 할 것이냐,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최상의 리더를 뽑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의 몫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